여기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제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그의 어깨를 세차게 때렸죠. 이런 새벽 2시에 길거리에 서 있는 건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어요. 여자는 깜짝 놀라 획 돌아섰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착 달라붙었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은 허공을 헤매다 이내 제게게 멈췄죠. 동정 따위 필요 없어요. 그녀는 자신을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잭은 너무 가깝지 않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시 환경미화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그 위에 달린 반사줄 무늬가 가로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동정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물을 쓰고 낯선 사람에게 위협받지 않을 곳을 제안하는 겁니다. 여자는 망설였습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잭은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보았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누군가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운 듯 골목 끝 어두운 곳을 흘긋거리는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제 한결 부드러워진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도를 당했어요. 휴대폰은 꺼졌고 가방도 사라졌어요. 잭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곤 길게 숨을 내쉬었죠. 누구한테 연락할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침까지만 안전하게 있을 곳이 필요해요. 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본능은 그저 지나치라고 속삭였습니다. 6살짜리 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위험을 감수할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존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생각을 멈추게 했고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그가 작업 가방 끈을 고점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2블럭 떨어진 곳에 살아요. 아주 좋은 집은 아니지만 따뜻해요. 밤에는 소파에서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또다시 따질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무릎이 힘없이 살짝 꺾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잭은 예의를 지키면서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작은 2층 집에 도착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그녀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집안은 희미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고 깔끔하면서도 사람의 온기가 가득 느껴졌죠. 선반에는 아이들 책이 놓여 있었고 문 근처에는 작은 비농색 배낭도 보였습니다. 신발은 저기서 벗어요. 그가 현관 매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파는 오늘 밤 당신 거예요. 옷장에 담요가 하나 더 있으니 필요하면 꺼내 쓰세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소매로 뺨에 묻은 빗물을 닦았습니다. 잭은 집 뒤편, 상자로 어지럽혀진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지갑과 열쇠를 잠긴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의심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습관 때문이었죠. 그러고는 담요와 깨끗한 수건, 마른 셔츠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가 그것들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샤워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물이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녀는 두 손으로 뭉치를 받아들었고 잠시 그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무덤덤한 표정에 혼란스러운 듯 했죠. 왜 이러세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잭은 목덜미를 문질렀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요. 제 딸이 만약 곤경에 처한다면 누군가 똑같이 도와주기를 바라니까요. 여자는 딸이라는 단어에 살짝 움찔하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잭은 급히 메모를 휘갈겨 전자레인지로 데운 김이 나는 따뜻한 물 한 잔 옆에 두었죠. 그러곤 최대한 조용히 복도를 따라 그의 어린 딸 릴리와 함께 쓰는 침실로 사라졌습니다. 엠마는 20분 후에 헐렁한 스웨트 셔츠를 입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소파 옆 카피 테이블 위에는 접힌 담요와 따뜻한 물이 든 머그잔, 그리고 쪽지가 놓여 있었죠. 누구에게든 연락해야 한다면 유선 전화는 벽에 있어요. 담요가 더 필요하면 주저 말고 옷장을 여세요. 딸이 잠기가 밝으니 문은 꼭 닫아주세요. 그녀는 한참 동안 쪽지를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이 머그잔 가장자리에 가볍게 닿았죠. 도자기에서 스며나오는 온기가 피부에 전해졌고 밤새도록 처음으로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바로 안전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담요를 덮은 채 밖에서 빗소리가 잦아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를 받아준 남자는 그녀의 이름을 묻지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녀를 작게 만들거나 빚진 듯한 기분을 주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죠.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을 자고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낼 참이었습니다. 엠마는 웃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맑고 높은 소리, 틀림없이 아이의 것이었죠. 잠시 그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부드러운 담요가 몸을 감싸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으며 낮은 소리로 만화가 재생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전날 밤의 혼돈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앉아서 부드러운 아침 햇살에 눈을 깜깜였습니다. 작은 거실 건너편에는 어린 소녀가 카펫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플라스틱 블록으로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곱슬머리가 깔깔거릴 때마다 톡톡 튀어올랐고 엠마가 깨어난 것을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좋은 아침, 엠마가 잠긴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고 얼굴은 호기심으로 환해졌습니다. 안녕, 너 우리 집 소파에서 잔 공주님이지? 소녀가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엠마는 눈을 깜박였죠. 실례합니다만. 내 이름은 릴리야. 소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예쁜 아주머니가 춥고 비 맞아서 우리 집에서 잔다고 했어. 그게 언니지? 엠마는 크크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은 것이었죠. 그런 것 같네. 만나서 반가워, 릴리. 부엌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릴리, 아침 식사 도우미, 와서 토스트 태우는 것 좀 도와줘. 릴리는 다시 크크거리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엠마는 일어서서 기지개를 켰고 어색한 자세로 자서 여전히 몸이 쑤셨지만 천천히 뒤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부엌으로 들어섰고 잭이 한 손으로는 달걀을 그릇에 깨고 다른 손으로는 프라이팬에서 무언가를 휘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리예요? 그녀가 감탄인지 놀라움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잭은 흘금 보았습니다. 릴리가 용감하게 먹을 수 있을 때만요. 도와줄래요? 엠마는 망설였어요. 해볼 수는 있는데 제가 살림엔 영 소질이 없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는 그녀에게 거품기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토스트를 많이 태워 먹죠. 그녀는 웃었고 그 소리에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들은 함께 작은 부엌에서 움직였습니다. 릴리는 의자 위에 올라가서 빵 조각에 버터를 바르는 것을 돕고 엠마는 스크램블 에그를 뒤집으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그녀는 망쳤습니다. 주걱이 손에서 미끄러져 그릇이 옆으로 기울었고 달걀이 카운터와 바닥에 튀었어요. 아이고, 엠마가 신음했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잡으려 했지만 릴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린 소녀는 시익 웃으며 종이 타월을 건네주었죠. 괜찮아, 아빠도 맨날 흘려. 엠마는 잠시 소녀를 쳐다보다가 진심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잭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나머지 달걀을 프라이팬에 다시 담아 계속 요리하며 미소 지었죠. 마침내 아침 식사를 위해 앉았을 때 엠마는 잭 앞에 놓인 접시를 불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최선을 했지만 달걀은 너무 익었고 토스트는 약간 탔으며 베이컨은 이상하게 질겼거든요. 그래도 잭은 모든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최고예요. 그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요. 엠마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답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잭이 말했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릴리는 자그 접시를 쿡쿡 찌르며 의무적으로 씹었습니다. 엠마는 그 모습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식사 후 잭은 일어나서 접시들을 모았습니다. 둘이 쉬어요. 제가 다 할게요. 엠마가 돕겠다고 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릴리와 함께 거실로 가면서 흘긋 뒤돌아보자 그가 오븐에서 다른 접시를 몰래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 만든 스크램블 에그와 토스트, 만약을 대비해 릴리에게 다른 음식을 따로 만들어 두었던 것이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늦게 엠마가 릴리와 함께 레고집을 짓는 것을 돕고 있을 때 어린 소녀가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나중에 만든 달걀이 더 맛있었어. 근데 괜찮아. 그래도 아빠는 언니 것도 다 먹었어. 엠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더 만들었다고? 릴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옵스.
엠마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걸어가 문틀에 기댔습니다. 잭은 두 번째 달걀 접시를 한 입 베어 물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 식사를 태웠군요. 그는 쑥스러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해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왜 그냥 말해주지 않았어요? 잭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은 원래 서툴기 마련이잖아요. 그냥 누군가 그걸 맛있게 먹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죠. 엠마는 한참 동안 그를 쳐다보았고 가슴속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가 만났던 어떤 사람과도 달랐습니다. 솔직하고 친절하며 꾸밈없이 그녀를 무장해제시키는 인내심을 가졌죠. 어젯밤에 딸이 곤경에 처한다면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녀가 나지막에 말했습니다. 잭, 당신은 정말 좋은 아빠예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살짝 미소 지으며 다시 달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설거지를 하면서 잭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블럭 떨어진 곳에 세탁소가 있어요. 주인이 제 친구예요. 혹시 이 도시에서 좀 더 머무를 거라면 일손이 필요한지 물어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엠마는 망설였습니다. 아마 서류 처리 기다리는 동안 돈을 좀 벌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걸 잃었거든요. 직장이나 신분증 같은 거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저는 학생이었어요. 아니면 타주에 있었죠. 복잡한 일이에요. 잭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세탁소에 가보고 싶으면 알려줘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엠마는 다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지만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저 타고난 창품 때문에 그녀를 돕고 있었고 그것이 어쩐지 그녀에게 돈으로는 살 수 없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이 보인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세탁소 문 위에 종이 딸랑거렸고 엠마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세제 냄새와 시큼하고 금속성 냄새가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죠. 기계들이 일제히 덜컹거리고 빨래바구니는 넘쳐났으며 공기는 따뜻하고 후덥지근했습니다. 카운터 뒤에 있던 여자는 거의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잭 친구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엠마는 고개를 끄덕였죠. 여자는 그녀에게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시급이야. 그렇게 그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엠마의 등은 쑤셨습니다. 손은 비누와 섬유 유연제 때문에 빨개졌고 두 명의 고객이 이미 그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한 명은 스웨터를 줄였다고 비난했고 다른 한 명은 눅눅한 옷 세 봉지를 건네며 50까지는 부탁해요 라고 말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겨우 3시간이 지났을 뿐이었죠. 오후 늦게 그녀는 세탁소 뒤편 골목에 서서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앞치마는 얼룩져 있었고 뺨은 상기되어 있었죠. 여전히 꺼져 있던 휴대폰은 주머니 속에서 쓸모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맞은편 쓰레기통을 쳐다보며 그냥 떠날까, 다시 쉼터로 돌아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까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녁 잭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 끝에 앉아 발뒤꿈치에 생긴 물집 때문에 찡그린가 신발을 벗었죠. 잭은 그 모습을 알아챘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엠마는 문 옆에 놓인 깨끗한 하얀 운동화 한 켤레를 발견하고 잠이 깼습니다. 태그도 쪽지도 없었지만 분명히 그녀의 것이 아니었죠. 그녀는 가볍고 튼튼하며 정확히 자기 사이즈인 신발을 한 짝 집어들었습니다. 신발 안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발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떠나더라도 고통 속에서 걷지는 마세요. 그녀는 한참 동안 신발을 들고 서 있다가 그것들을 신었습니다. 잭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부엌에서 이미 토스트를 반쯤 만들고 있었습니다. 안 떠났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거의 그럴 뻔했어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준 신발이 저를 붙잡았네요. 잭은 쓱 웃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준 거 아니었어요. 그저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이죠. 그 주 후반 그녀는 끝없이 쌓인 수건들을 접은 후에 또다시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피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녀가 목을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요가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잭은 빨래 가방을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무언가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지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허리 통증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에서 얻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손이 더러워져도 그건 당신 거예요. 아무도 당신에게서 그걸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엠마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 금요일 세탁소는 지역 호텔에 대량 주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100장이 넘는 시트와 유니폼을 세탁하고 건조해서 접어야 했죠. 엠마는 잭이 일을 끝내는 것을 돕기 위해 남았습니다. 그들은 자정 너머까지 일했고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잭은 조용히 능숙하게 빨래를 접었고 엠마는 따라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종종 같은 셔츠를 3번이나 펴고 다시 접어야 제대로 할 수 있었죠. 새벽 2시쯤 그들은 마침내 깨끗한 옷들을 잭의 낡은 픽업 트럭 뒤에 실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없어요. 엠마가 조수석에 올라타며 신음했습니다. 없어지면 그리울 거예요. 잭이 건조하게 답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거리를 가로질러 몇몇 집에 빨래 꾸러미를 배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평화로웠고 거의 위안이 되는 느낌이었죠. 그들 사이의 침묵은 어색하지 않고 편안했습니다. 한 정거장에서 잭은 엠마에게 작은 세탁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15번째 집 문 앞에 이걸 두고 와요. 현관 불 켜진 집이요. 엠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현관 계단에 놓았고 돌아서려는데 현관불이 깜빡이며 꺼졌고 대형견 한 마리가 울타리 뒤에서 튀어나와 짖으며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엠마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비틀거렸고 발목이 연석에 꺾이며 세게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콘크리트에 긁혔죠. 트럭 문이 쾅 닫혔습니다. 잭은 이미 그녀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개가 멈춰서서 미친 듯이 짖을 때 그는 막 그녀에게 다다랐습니다. 잭은 팔을 벌리고 그들 사이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물러서! 개가 놀라 마당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잭은 엠마가 반항하기도 전에 그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트럭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가 그녀를 다시 차로 데려가며 쏘아붙였습니다. 빨래 가방 하나는 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녀가 욱신거리는 손목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운전석에 앉히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젠장, 엠마. 그가 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거기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냥 긁힌 거예요. 긁힌 건 신경 안 써요. 그가 거친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심하게 다칠 수도 있었다는 게 걱정돼요. 대체 무슨 생각이었어요? 그녀는 그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화가 나 있었죠. 하지만 그 밑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죠. 그녀는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발목 통증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밀려오는 벅찬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날 위해 이렇게 무서워서 소리 지른 적은 없었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잭은 어깨의 긴장을 풀고 뒤로 앉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잘못된 집에 온 거네요. 엠마는 뺨을 닫고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곳이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언가, 마치 집 같은 느낌이 들었죠. 엠마가 카운터 뒤에서 수건을 접고 있을 때 목걸이가 흘러나왔습니다. 가늘고 우아한 섬세한 금 체인이었고 푸른 불꽃 한 방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사파이어 펜던트가 하나 달려 있었죠. 그녀는 그것을 낡은 양말에 싸서 버플백 주머니 안에 숨겨두었었는데 다시는 보지 않기를 바랐지만 어쩐지 실수로 빨래 속에 섞여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흰 빨래 더미 위에 놓인 그것을 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기도 전에 잭이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목걸이에 닿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그녀를 쳐다보았죠.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난한 학생이 가지고 다닐 만한 게 아니죠. 엠마는 망설이다가 몸을 숙여 목걸이를 잡고 뒷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걸 깜박했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예요? 엠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잭은 뒤로 물러섰고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예요? 엠마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랑 빼고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세상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는 한참 동안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했군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몇 가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잭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엠마의 입술이 떨렸지만 그녀는 몸을 졸렸습니다. 손도 떨렸죠. 매 순간 감시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누구를 사랑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지시받는 기분이요? 아니요.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지 못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대하는 기분은 알아요.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그들 사이의 유일한 소리였죠. 엠마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흐르지 않게 참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문이 활쩍 열렸습니다. 가죽 재킷과 볼캡을 쓴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엠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여기 있구는. 그가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엠마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남자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5일 동안 실종됐었잖아, 아가씨. 네 아빠가 네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려주면 거액을 주겠다고 했어. 제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봐요, 여기서 나가요. 진정해요. 그냥 제 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또 다른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엠마는 가슴에 피어오르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잭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엠마의 팔을 잡고 뒤쪽 출구로 끌어당겼습니다. 지금 가요. 그들은 뒷문을 박차고 나섰고 엠마는 헉헉거리며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잭은 트럭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릴리는요? 엠마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학교에 있어요. 제가 데려올게요. 1시간 안에 릴리는 잭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졸린 모습이었죠. 잭은 그녀에게 주스 한 상자를 건네주고 트럭 뒷좌석에 안전띠를 매주었습니다. 엠마는 망연자실 써서 그가 자신들을 집이 아니라 옆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웃인 라미레즈 부인의 집이었죠. 그녀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잭이 말했습니다. 믿어요? 제 목숨을 걸고 믿어요. 잭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미레즈 부인은 그가 노크하기 전에 문을 열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아가씨 잘 보살펴줄게. 잭은 몸을 숙여 릴리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잠시 동안 라미레즈 할머니랑 있을 거야, 알겠지? 마치 잠옷 파티처럼. 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잭은 몸을 바로 세우고 깊이 숨을 내쉬며 엠마에게 돌아섰습니다. 가자. 그들은 마을 외곽에 도착할 때까지 말없이 차를 달렸습니다. 엠마는 죄책감과 고마움이 뒤섞인 채 침묵 속에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한 손은 운전대에 다른 손은 허벅지에 가볍게 올려놓고 있었고 손가락이 굽혀지고 펴섰죠. 그때 엠마는 그의 셔츠 소매가 찢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팔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자신의 이두박근에 생겨나는 멍을 흘긋 보았습니다. 카메라 막으려 했을 때 그 남자가 밀쳤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잭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신이랑 릴리가 안전하면 멍쯤이야 견딜 수 있어요. 엠마는 그를 쳐다보았고 다시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잭은 그녀가 누구인지 때문에 그녀를 보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때문에 그녀를 보호한 것이었죠. 그들은 해가 진 직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잭은 조심스럽게 한 블럭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고 수상한 차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엠마는 옆에 앉아 있었고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현관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었죠. 잭은 그녀에게 트럭에 있으라고 손짓했지만 엠마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왔다면 제가 직면해야 해요. 그들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차도 앞에 서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매끄럽고 번쩍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현관에 서 있었죠. 현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잭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안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엠마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고 키가 컸으며 은발은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천둥구름처럼 공간을 가득 채우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엠마,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에 타라. 엠마는 얼어붙었습니다. 잭 씨는요?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윈스턴 해링턴이네. 남자가 날카로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내 딸을 숨겨준 남자군. 갈 곳 없던 그녀에게 소파를 내어준 남자입니다. 잭이 답했습니다. 윈스턴은 느릿하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혐오스러운 듯 집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집, 이 삶,
그녀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그녀가 여기 속한다고 생각할 리가 없잖아. 그녀가 결정한 일입니다.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그녀를 여기 붙잡아둘 수는 없어. 아무도 붙잡아두지 않습니다. 잭이 이제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서류 가방처럼 넘겨줄 수도 없어요. 윈스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가 누군지 모르는군. 그녀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잭이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녀가 여기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엠마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할 말 다 했잖아요. 윈스턴이 남자들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 여기가 집이에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아니,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네가 도망쳐온 곳이지 네가 속한 곳이 아니야. 잭이 엠마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가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녀는 이미 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 잭이 말했습니다. 네, 강요해요. 그녀가 목소리가 갈라지며 답했습니다. 단지 그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압박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도망치려 했던 삶의 무게가 다시 그녀를 덮치는 것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너무 빨리 움직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그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문을 열었습니다. 윈스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끝났죠. 엠마는 보도 가장자리에서 잠시 멈춰섰고 여전히 잭에게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녀가 돌아보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그 소리는 마치 마지막 장이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잭은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미등이 밤속으로 스며들었죠. 그의 주먹은 옆구리에 꽉 쥐어져 있었고 턱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몇 주 동안 느껴지지 않았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닫고 현관불을 껐을 뿐이었죠. 이어지는 날들도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잭은 하던 대로 움직였습니다. 야간 근무에 출근해서 도시 블럭을 쓸고 해 뜨기 직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무뎌진 듯했습니다. 아침에 릴리가 그를 맞이할 때 그의 눈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그녀의 점심을 싸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버스까지 데려다 주었죠. 그는 릴리에게 엠마가 왜 떠났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사람들은 떠나야 하고 그게 그들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고만 말했습니다. 릴리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지만 놀 때 흥얼거리는 것을 멈췄고 불을 켜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녀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잭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걸리는 감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내 열이 나고 오한이 들었고 담요 3개를 덮어도 멈추지 않는 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그녀는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잭은 그녀를 안고 트럭으로 달려갔고 손에 쥔 열쇠는 떨렸죠. 병원에서는 형광등 불빛 때문에 모든 것이 더 거칠고 너무 하얗고 너무 밝게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릴리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잭은 프런트 데스크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며 서성거렸습니다. 마침내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입원하려면 $6,000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잭은 지갑을 꺼냈지만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겨우 $100 남짓 있었거든요. 지금 일부라도 낼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며칠 안에 나머지는 낼게요. 여자는 망설였습니다. 병원 정책입니다만. 제발요. 잭이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습니다. 딸이 6살이에요. 그가 여전히 논쟁하고 있을 때 뒤쪽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그가 돌아섰습니다. 엠마가 코트를 팔에 걸치고 서 있었고 머리카락은 밖에 비해 젖어 있었죠. 그녀는 아무런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그를 지나쳐 접수원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모든 비용을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병실비, 약값, 검사비 전부요. 간호사는 빠르게 입력했습니다. 환자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엠마는 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잭은 그들이 릴리를 병실로 데려가는 동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들이 릴리가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확인했고 치료 가능하지만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잭은 딸의 침대 옆에 앉아 무릎에 팔꿈치를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엠마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즉시 고개를 들지 않았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녀는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알아요. 그는 불안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게 했어야 했는데. 엠마는 열에 들뜬 얼굴에 살짝 찡그린 채 잠든 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절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잭. 제가 돌아온 거예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고 그가 쏟아내지 않으려 했던 무언가로 가득 찼습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빚진 거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엠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랬죠. 모두가 고통 없이 걸을 자격이 있다고요. 그건 마음에도 해당돼요.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릴리 심장 모니터의 삐 소리와 기계의 부드러운 스치는 소리만이 들렸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잭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릴리가 안전해서뿐만 아니라 엠마가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엠마는 아버지의 펜트하우스 대리석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광택이 나는 바닥 위로 신발 소리가 나지 않았죠. 창문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져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보여주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를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풍경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윈스턴 해링턴은 긴 유리 테이블 머리에 앉아 신문 경제면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되면 다시 올 줄 알았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엠마가 답했습니다. 얘기하러 왔어요. 윈스턴은 과장된 침착함으로 신문을 접었습니다. 너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 엠마. 불 켜려고 3가지 일을 하는 남자랑 집놀이나 하면서 돌아다니는군. 엠마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구했어요. 무엇으로부터? 그가 코웃음 쳤습니다. 약간의 불편함? 너는 모든 것을 가졌잖아. 미래, 안정, 유산. 그런데 그걸 무엇 때문에 내던졌어? 엠마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던진 거 아니에요. 걸어 나온 거죠. 차이가 있어요. 윈스턴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위 아저씨랑 단칸방에 숨으려고 모든 걸 포기했어? 엠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수위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빠예요. 매일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남자요. 당신이 30년 동안 가르쳐준 것보다 3주 만에 더 많은 강인함을 가르쳐준 남자예요. 윈스턴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남자냐, 이 모든 것이냐, 나냐, 선택할 거니?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삶, 제 목소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자신의 손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남자를요. 그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그 단어 자체가 그를 상처 입힌 것처럼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죠. 그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엠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중요한 모든 것을 줘요. 윈스턴은 창가로 서성거렸습니다. 이건 동화가 아니야, 엠마. 현실은 힘들어. 지칠 거야. 고군분투하고 희생하는 거 말이야. 사랑이 불을 켜주지는 않아. 엠마는 그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가며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켜주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는 날카롭게 몸을 돌렸고 마침내 그의 눈에는 취약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너를 보호하고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미 그랬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돈으로가 아니라 존엄으로, 진실로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윈스턴이 밭 쪽으로 걸어가서 술을 따랐습니다. 악당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알아요. 엠마가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되는 법을 잊었을 뿐이죠. 그는 긴장된 어깨에 힘이 풀린 채 자신의 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없는 걸 가지고 있군. 엠마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딸을 말하는 건가요? 그는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죠. 돌아갈 거예요. 그녀가 그에게 단순히 말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으로요.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향해 걸어가는 거죠. 윈스턴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녀가 문에 다다랐을 때 그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에게 말해줘.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가 정말 운이 좋다고. 그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고는 그녀는 빛 속으로, 소란 속으로, 그녀의 진짜 삶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노크 소리는 해가 뜬 직후에 들려왔습니다. 잭은 부엌에서 릴리가 가장 좋아하는 공룡 모양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우편 배달부나 라미르즈 부인이 직접 만든 타말레를 가져다 주는 것일 거라 생각했죠. 그가 문을 열었고 얼어붙었습니다. 엠마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머리끈으로 묶여 있었고 재킷은 아침 이슬에 젖어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릴리를 위한 작은 갈색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블루베리 머핀이에요. 그녀가 나지막에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는 거요. 방부제 없이요. 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세 있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녀가 재빨리 덧붙였고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당신이 받아준다면 여기에 머무를 거예요.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의심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엠마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져봤어요, 잭. 돈, 여행, 호화로움. 하지만 공룡 팬케이크를 만들어주는 부엌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를 다시 사랑해주는 것 같은 집은 한 번도 없었죠. 잭은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들, 하지 못했던 말들,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무게가 터져 나올 듯 했습니다. 이 집은 작지만 충분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의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많지 않아요. 그녀가 반복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었어요. 단지 가족이 없었을 뿐이죠. 작은 목소리가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엠마! 둘은 고개를 돌려 문간에 서서 눈을 비비는 릴리를 보았습니다. 엠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 햇살, 머핀 가져왔어. 릴리는 그녀의 팔로 달려가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영원히 있을 거야? 엠마는 잭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아가, 영원히 좋겠다. 2달 후, 맑고 상쾌한 토요일 아침, 공원은 가족들, 개들, 웃음소리, 그리고 신선한 음식 냄새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잭의 낡은 트럭은 주말 음식 판매대로 변신했습니다. 엠마의 아이디어였죠. 간판에는 잭의 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침 브리토, 머핀, 그리고 커피. 엠마는 철판에서 팬케이크를 뒤집었고 잭은 주문을 받았으며 릴리는 자랑스러운 미소로 고객들에게 냅킨과 스티커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은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벌었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값진 걸 얻었죠. 바로 삶 그 자체를요. 엠마는 팬케이크를 뒤집다가 잭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고마워요 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죠. 그녀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궁전이 없어도 여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그들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때로는 가장 풍요로운 삶은 부가 아니라 친절함, 솔직함, 그리고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용기로 만들어집니다. 잭은 소파 하나,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존엄으로 가득 찬 조용한 마음 말고는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엠마가 자신의 세상이 한 번도 주지 않았던 진정한 집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